어제와 오늘 7시 대담은 민선 8기 제주 도정의 첫 행정시장들로부터 시정 계획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최근 이슈와 함께 시정 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은 서귀포시장에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3일자로 서귀포시장에 취임한 이종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서귀포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장으로서 민선 8기 오정훈 도정의 철학을 잘 녹여내고 또한 무엇보다도 진영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세대를 초월해서 서귀포 시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시정에 녹여내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소감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정 계획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시장님과 관련한 최근 이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쟁점이 됐었죠.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거 시민 여러분께 매끄러운 출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오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2000년대 과수원 농사를 할 때까지는 전업농을 했지만 과수원을 매각한 후부터는 제가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것이지 배우자 중심으로 짓는 농사에 보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비료라든지 이런 구매 내역들이 없어서 또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아시다시피 소규모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자재라든지 비료를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농기계 그 트럭타를 이용하는 가족분에게 의뢰해서 그걸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형 직불금까지 받았다는 것에서 또 농민들의 반발이 크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제주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셨지만 그 농민단체에서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농지법과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회견을 열었어요. 사실 그게 앞서 드린 거와 마찬가지 저는 이제 저희 이름으로 농지를 소유한 거는 지난 2018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배우자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제가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는 농가경영체 주가 저로 되는지 모르는 저는 정말 아무런 그런 뭐 사심 없이 그냥 이렇게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건 죄송하게 여기지만 좀 저도 농사를 짓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어떤 다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제가 인정했듯이 그 장녀 명의로 된 자그마한 농지를 장녀가 직접 농사 못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변명을 한다면 저는 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고 아직 출가도 하지 않아서 제가 배우자나 제가 가족이 경영을 해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해명에도 지역 정가에서라든지 뭐 시민단체, 농민단체에서는 임명 철회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민단체가 이런 부분을 이 일을 제기하는 부분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자연인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정확한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나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업농만 아니었지 단 한순간도 농수, 축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버려본 적이 없고 조상대대로 큰 농사를 지어왔고 저 때에만 제가 전업농이 아니라는 것이 늘 지금도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농촌 지도자회라든지 사회치 본부라든지 이런 농업단체에 관여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1차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제가 세심하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데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를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적이 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정 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생각하시는 그 서귀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뭐가 있을까요?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도 거창한 건 없으나 우선 기존에 서귀포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덮인 그런 부분들, 1차 산업 분야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 비대면 관광이라든지 웰리스 관광들이 활성화됨에 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지사님 공약 사항인 그 성장기업 20개 육성 유치에도 우리 서귀포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쩌면 1호 기업이 우리 서귀포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그 지금 여러 가지 표류가 있는 국책 사업을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에 방점을 두셨더라고요. 네네.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귀포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감귤 산업입니다. 그래서 감귤 산업은 3대 혁신, 다시 말씀드려서 품종, 당도, 유통 등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나가고 또 이외에 어떤 신물류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개척 등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매년 과잉 생산, 가격 폭락을 반복하는 이런 밭작물, 무라든지 양배추, 기타 등등은 그 지금 자그마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산 지역의 키단지 조성이라든지 비트, 그리고 이런 대정안덕 지역의 호라산 밀 등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취지를 해나가면서 이외에도 어떤 그 바이오 유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특히 이런 가공 유통 산업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 실현도 밝히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정부터 성산 지역까지 어떤 주민들을 만나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지역을 특히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서귀포시가 성산부터 대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고, 아까 인사 말씀에 드렸듯이 저는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진영이라든지 세대 지역 이런 걸 초월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감 없이 잘 시정에 녹여내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굵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은 제2공항 문제부터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의 확고한 소신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뭐 현재 위치를 고려해서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가겠다. 또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말로 가름을 하셨는데, 근데 도민의 입장이란 말이 참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도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도민의 입장은 찬성 반대도 있지만 또 침묵하는 도민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어쩌면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도 당연시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완 문제가 남아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국토부에서도 반드시 우리 지역 기민의 의견을 묻고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초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뭐 지금 소송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토지주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장이 돼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JDC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 아쉬움은 지난 그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 화해 공고 조정이 있었는데 JDC가 불송했습니다. 그 당시 토지주 입장에서 헤아려서 이 문제를 받아들였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고요.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듯이 JDC에서 그 토지주들과 소송 중에도 있고 또 일부 그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 소송보다는 협상으로서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윈윈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JDC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인 제가 직접 열심히 나서겠다는 의지가
표현입니다.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겠다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근데 짓다 가면 건물들이 거기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과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뭐 시가 관여하기도 하기보다는 JDC가 이미 이런 그 안전도 검사라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인구 고령화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좀 풀어야 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회재직 좀 중요한 문제죠. 이미 우리 서귀포시는 지난 벌써 2018년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고 작년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국가도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도 이걸 뭐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그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복지 문제도 고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청년층 유입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감소 문제도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나마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저희 서귀포시가 그 유입 인구들이 있어서 인구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층이 줄어들므로써 머지않아 인구 소멸지역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연스레 청년 문제까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어떤 자립 기반, 맞습니다. 또 지역 일자리 이것도 풀어야 할 과제죠. 예, 저는 그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청년 유출도 막고 새로운 유입도 이루어냄으로써 고령화 시대도 대비하고 인구 감소도 대비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 국책 사업들이 정상화되면 양질 일자리가 많이 생기리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이외에도 저희 서귀포시는 스타트업데이라든지 좀 최초로 혁신도시 내에 이런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결합한 창업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지만 어떤 청년들을 유입해내고 유출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 않게 해서 이외에도 어떤 청년농 육성이라든지 하여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서귀포 시민 또 제주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이욕 한 점 없이 산뜻한 출발을 했으면 우리 서귀포시 2천여 공직자나 시민 모두가 편했을 텐데 그 작은 저희 세심하지 못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짧지도 않은 2년 제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나은 서귀포시를 위한 시장님의 계획 차근차근 하나씩 잘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